K-팝 데몬헌터스 2탄 제작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우려하던 일은 일단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K-팝 데몬헌터스 실사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을 들은 건데요. 너무 잘된 일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부문 대표인 댄 리는 할리우드 리포터라는 현지 연예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체 2시간 중 1시간을 넘게 캐대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내용을 직격 질문한 기자는 묻습니다. 캐대언 실사화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하지만 디즈니의 실패 사례도 너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요. 그러자 린 대표는 단호히 말합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 3의 사례에서 뭔가 느낀 게 있다. 앞으로는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영화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작품성도 갖출 수 있도록, 즉 무르익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말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실사 영화 제작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데몬헌터스의 다음 이야기도 1편의 재치와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신중히 만들 것이다. 단 우리가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다 라고 말이죠. 행간을 읽어보면 넷플릭스 영화 부문 대표인 내가 모르고 있는 실사화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은 팬들의 기대나 상상력이 발휘된 소식이거나 판권을 100% 갖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소니 측에서 잘못 흘린 정보인 것 같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너무나 다행인 일입니다. 우리는 PC주의를 강요하고 관객을 가르치려 들고 평가하려 들던 디즈니가 실사화 영화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원작까지 해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캐대언2 제작 소식, 특히 소니와의 판권, 제작비 문제로 오갔던 비하인드 스토리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소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댄린 넷플릭스 영화 부문 대표와의 인터뷰 덕분에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여러 가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스토리가 상상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사실 캐대언 속편 제작은 일찍이 수주 전에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감독 2명의 인터뷰와 헌트릭스 성우 3명의 인터뷰를 통해 강력한 제작 의사를 밝히며 소니든 넷플릭스든 판권을 가진 주체가 의지 있게 끌고 갈 문제다라는 것이 확정적이었거든요. 실제로 넷플릭스 대표는 젊은 여성과 K-팝, 애니메이션 팬들만이 이 영화를 좋아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그래서 제작사 소니는 돈을 들여 제작하고도 시장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폭넓은 관객층의 사랑을 받으며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인기 있는 영화가 된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어른들은 친구나 다른 가족, 아이들은 친구나 형제자매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넷플릭스 영화는 항상 강력하고 새로운 이야기, 신선한 목소리, 과감한 접근 방식을 찾고 있는데 캐대언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이런 접근 방식의 완벽한 사례다. 이제 우리는 디즈니를 넘어서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린 대표는 계속해서 디즈니와 선을 긋고 실사화는 없다고 확언합니다. 캐대언은 입소문이 퍼지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시청률이 급증했고 영화는 요즘 시대에는 일어나기 힘든 하나의 전세계급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캐대언은 개봉 6주와 7주 차에도 관객이 증가하는 몇 안 되는 애니메이션 영화 중 하나다. 우리는 캐대언의 성공에 자부심을 느끼며 주인공 헌트릭스의 다음 모험을 모색하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사례처럼 너무 급하게 제작팀을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몬헌터스의 다음 이야기 역시 1편의 재치와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신중히 만들고 싶다. 또 캐대언의 기본 뼈대를 해치는 그 어떤 사상도 인위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은 독창적이고 신선한 이야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걸 해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런 뉴스는 벌써부터 팬들의 여러 가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떡밥은 사자보이즈 진우의 재등장과 헌트릭스 루미의 숨겨진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해외 팬들은 한국에는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진우는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이다 라든지 제주도를 바탕으로 양어머니 셀린이 숨기고 있는 비밀 중 거대한 떡밥 하나가 바로 루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죠. 실제로 이 편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아직 회수하지 못한 떡밥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넷플릭스는 시리즈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팬들도 환영 일색이고요. 실제로 팬아트로 공개된 세계 각국 버전의 헌트릭스는 스틸컷만을 보는 것으로도 벌써부터 기대감을 잔뜩 키울 수준입니다. 미국, 이집트, 그리스 등 각 문화에 맞춰 입은 의상의 루미, 조이, 미라의 모습은 각 시리즈로 만들어져 전 세계의 혼문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확장력의 시리즈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죠. 물론 동시에 팬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단호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처럼 어설프게 실사화하지 말 것,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 한국의 원조 헌트릭스에 대해 그릴 때 갑자기 동남아나 백인, 흑인 멤버가 튀어나오지 말 것,
K-팝과 한국을 소재로 하는 그림을 그대로 유지하되 큰 예산 지원을 통해 영상미와 스케일의 상승을 이끌어줄 것. 이런 기본적인 대원칙 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러 가지 정치적, 비즈니스적인 상황 측면에서도 넷플릭스가 주도권을 갖고 제작한다는 판은 완벽하게 깔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작 주체인 일본 소니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판권 100%를 넘겨받은 넷플릭스 역시 K-팝 데몬헌터스에 대한 기대가 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홍보라고 해도 푸드트럭 한 대를 섭외해 컵라면을 파는 게 전부였고 흥이 흥행할 영화라 판단되면 인트로에서는 바리에이션으로 나오는 데 반해 이 영화는 평범한 인트로만을 제작해냈기 때문이죠. 실제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올해 넷플릭스의 최대 기대작은 여름의 오징어 게임 시즌3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웬걸 한국 내수용으로 만들었던 폭삭 소가수다가 갑자기 상반기에 글로벌 대박을 치더니 갑자기 넘겨받은 K-팝 데몬헌터스는 넷플릭스 전체 영화 역사상 4번째로 잘 나가는 영화 자리에 올랐고 음악은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될 정도로 또 BTS를 넘보며 영국 차트는 물론이고 빌보드 차트의 탑 100에서 결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치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놀라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몇 분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판권 100%를 넷플릭스에 넘겼다는 겁니다. 제작 및 지원은 소니 픽처스에서 했으나 판권은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미 많은 게임사들이 캐드안과 콜라보를 하기 위해 소니가 아니라 넷플릭스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하고 말이죠. 상표권 역시 넷플릭스가 출원한 것도 확인했고요. 물론 이러니 저러니 해도 K-팝 데몬헌터스는 우리나라 DNA를 갖고 있는 외국 출신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작하던 중에는 미국인 아티스트들이 우리 정서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다 제작해야만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극중 식당씬에서 갓 나온 국밥 뚝배기를 손으로 잡고 젓가락으로 먹는 초안을 그려왔더니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혀 그거 아니야! 라며 하나하나 다 디렉션을 줬다는 내용. 서울은 콘크리트 도시인 도쿄나 뉴욕이 아니라며 산과 녹지가 군데군데 섞여있는 모습으로 구사해야 한다며 하나하나 꼼꼼히 제작했다는 일화. 모 회사 소니의 PPL 때문에 아무도 쓰지 않는 소니 스마트폰을 쓰는 것으로 그려야만 했고 루미가 김밥이 아니라 새우초밥을 먹는 장면을 넣어야만 했던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고 분노할 만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제작진이 일본 소니 본사에서 파견 갔던 중국계 임원 하나가 우리 한국인 제작팀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괴롭혀 결국 회사를 집단으로 퇴사해야만 했었다는 스토리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들은 다 같이 넷플릭스로 이직해 매기강 감독과의 협업 체계만 조성되면 된다고 하죠. 100% 판권을 전부 넘겨받은 넷플릭스의 해안이 돈 다 들여서 제작하고도 K-팝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고 우리 회사에서는 한국인 아트들을 잡았지만 열심히 잡았던 것도 아니다라며 넷플릭스에 팔아버린 소니의 우매함 덕분에 너무나 완벽한 1탄이 등장했고 이제 2탄 제작의 판이 완벽하게 깔린 건데요. 우리가 기대할 부분 그리고 동시에 경계할 부분은 명확합니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작중에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아트팀 직원들이 열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K-팝이 수준급으로 중독성 있게 뽑혀야만 영화가 산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보다도 우리를 더 잘 그려내는 일본과 미국 자본에 감동하면서도 경계해야만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하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너무 좋은 것만 선별해서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나쁜 건 숨기고 지우려 하다 보니 고증이 잘 되지 못한 건 아닌지 제작진이 마음 놓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등등 고민할 요소가 많죠. 이제 더 이상 K-팝 등 K-컬처는 더 많이 퍼지길 기원하는 더 알려져야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캐대안 1은 어찌 보면 억지스럽게 한국 문화를 싹 담아둔 것 같지만 그 방법이 정말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 덕분에 많은 신규 K-컬처 팬들은 캐대안 2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갖고 완성도 있게 찾아오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그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